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한국의 수출 동향, 특히 그 반도체 시장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7월 초에 수출이 9.5%나 늘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또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도 일부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수출 증가를 뭐가 이끌었는지, 특히 또 요즘 정말 뜨거운 AI 열풍이 반도체 시장에 주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7월 초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딱 열흘간이죠. 이 기간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 늘었습니다. 9.5%요? 와, 일단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그렇죠. 일단 스타트가 괜찮은 셈인데 무엇보다 우리 주력 품목들이 아주 선전을 하면서 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아, 주력 품목이라면 역시 뭐니 해도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역시 반도체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역시 반도체가 12.8% 증가하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역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관련 수요가 핵심 동력이에요. 아, AI 수요? 네, 특히 그 AI 서버 구축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네네, HBM.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주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뭐 AI 기능 들어간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기기들, 이것도 꾸준히 확산되면서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AI 서버에 들어가는 아주 비싼 메모리,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반도체 말고 다른 품목들은 좀 어땠습니까? 승용차도 괜찮았습니다. 13.3% 증가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 신용차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그 미국에서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미 수출은 사실 약간 주춤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유럽연합, EU 쪽으로 전기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점이고요. 그리고 선박 수출은 무려 134.9%나 급증했는데요. 134.9%요? 와,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근데 이거는 주로 작년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요 시기에 인도가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약간 시차 효과가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 수출 증가의 핵심 동력이 반도체, 특히 AI 관련 수요라고 하셨는데 이 AI 붐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이게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뭐랄까, 현재 반도체 수출 호황이 그냥 단순하게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순환적인 반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단순 반등이 아니다? 네, AI라는 아주 거대한 기술 혁신에 기반한 구조적인 성장세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IT 혁명 때랑 비견될 만한 파급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와, 2000년대 IT 혁명의 버금가는 변화요? 그럼 이건 단순히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라든지 성장 경로 자체에 엄청 큰 영향을 둘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이 쫙 보급됐던 것처럼 지금 AI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막 유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나 기기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어쩌면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이 AI발 반도체 수요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점은 분명 굉장히 긍정적인데 근데 모든 일에는 항상 위험 요인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혹시 보고서에서 언급된 좀 불안한 요인이나 불확실성 같은 건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아, 지정학적 리스크? 네, 특히 미국의 그 대중국 관세 정책,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면 핵심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하는데 제약을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요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면밀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계속 언급되는데 최근에 수출 실적은 좋았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좀 하락 마감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혹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위험 요인을 벌써 좀 의식하고 선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11일에 코스피가 0.23%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도 장중에 막 신고가 찍었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했죠. 네, 맞아요. 물론 증권가에서는 1차적으로는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단기 조종.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호조라는 분명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른 데에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 이런 것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 조정이랑 잠재 위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시 흐름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대체적인 시각은 그래도 상승 추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여기에 무게를 좀 두는 편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우선 수출 호조라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증시를 좀 지지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승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요약해 보면요. 7월 초 한국 수출 반도체, 승용차, 선박 같은 주력 품목들 덕분에 9.5% 증가하면서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AI 수요 덕분에 반도체 수출 호황이 2000년대 IT 혁명에 비견될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런 한국은행의 전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물론 미중 경쟁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수출 호조에도 증시가 잠시 주춤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펀더멘탈에 기반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 정보는요.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주요 산업들의 어떤 건전성 수준 그리고 이걸 이끄는 AI 같은 아주 거대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네. 동시에 이런 기회 요인 이면에 항상 존재하는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불확실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나 투자 혹은 관심 분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어떤 기회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 AI 기반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분명 기회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지정학적 위험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 위험을 어떻게 좀 분산시키거나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요.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